생산 자동화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는 어디서 배우지? 학원 다니기도 부담되고 인터넷 강의를 알아볼까? 실기는 실습 장비를 만져봐야 할 텐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너희들 혹시 이거 필요하니? 안녕하세요. 퍼시엠 스튜디오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공합, 유압, 생산 자동화, 그리고 2D 시퀀스 회로도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VAMT 1개월 무료 체험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이벤트 영상을 보실 거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로 타고 들어가셔서 영상 시청 후 1개월간 잘 사용하셔서 시험에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산 자동화 기능사 기초와 간단한 레더도 작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하는 툴은 미쯔비시라는 회사에서 개발된 GX웍스 툴을 이용하여 레더를 짜볼 거고요. 3D 시뮬레이터인 VAMT를 활용해서 잘 작성이 되었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에 대해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정해진 입출력에 따라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이 소형 PC에다가 코딩을 하여 여러가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실린더나 램프, 컨베이어 등에 연결하여 정해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PLC 이전에는 릴레이 제어반을 이용하여 제어를 수행했습니다. 각각의 릴레이는 직접적인 전선 연결을 통하여 제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나 공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릴레이의 배선을 다시 또 일일이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유지보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한 것이 바로 PLC이며 따로 배선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오직 프로그래밍만으로 제어 동작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PLC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왼쪽에는 입력부, 오른쪽에는 출력부가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스위치와 램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LC에는 전선을 결선할 수 있도록 단자대가 구성되어 있어요. 미쯔비시 기준으로 입력 쪽에는 X0, X1, X2, 출력 쪽에는 Y20, Y21, Y2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X는 입력, Y는 출력을 의미하고 뒤의 숫자는 구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X0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Y20에 램프를 연결하게 되면 스위치를 사용하여 램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만 이 그림처럼 이 사이에 PLC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를 켤 건지 끌 건지 혹은 타이머나 카운터를 통해서 3초 뒤에 켤 건지 3번 눌러야 켜지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사용자가 제어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위치와 램프 각각 한 개씩 이용해서 기본적인 동작을 제어해 볼 건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A 접점, B 접점, 출력 코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선 기본적인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접점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양옆의 선은 전기가 흐르는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에 뚫려 있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접점의 또 다른 기호를 보면서 설명을 더하자면 이렇게 생긴 것도 공유압 시퀀스 회로도에서 쓰이는 A 접점의 기호인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언제 전기가 흐르냐? A 접점에 어떠한 신호를 주게 되면 그림과 같이 기호가 바뀌게 되고 이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평상시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스위치나 외부의 신호를 이용해서 변화를 주게 되면 그때 전기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A 접점, NO 접점, 평상시에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기호 그대로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B접점입니다. 기호를 보시면 A접점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기호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스위치나 외부 신호를 통해 작용하면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고 다른 말로 평상시에 닫혀있다 라는 의미인 normal close, 즉 NO 접점이라고 불립니다. A접점, B접점은 레더도를 작성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둘이 헷갈리지 않게 이름과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코일입니다.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출력부의 요소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내부 릴레이를 활용하여 출력 코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뒤로 미루고 스위치와 램프를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꼭 기억해달라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용하여 레더도를 짜봤는데요. 먼저 해석을 통해서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GXWorks2를 사용하는 법을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접점을 스위치로 이름을 붙여줬고요. 출력 코일은 녹색 램프와 접점을 연결시켰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 A접점은 그림 그대로 평상시에 열려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현재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때 스위치를 누르게 된다면 평상시에 열려있던 A접점이 닫히게 되고 이제야 전기가 흐르게 되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A접점과 연결시킨 스위치에 다시 손을 떼면 불이 꺼지고 누르면 램프가 켜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접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B접점은 평상시에 닫혀있다 라고 했죠. 따라서 평상시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스위치를 눌러준다면 열리게 되면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램프에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이해하시고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레더도를 작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A접점과 출력 코일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결국엔 흘러서 램프까지 도달하게 되고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같은 이름으로 아래쪽에 한 번 더 A접점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동시에 같은 이름을 가진 램프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접점은 붙어서 다시 전기가 흘러 램프로 전달되게 되는 거고요. 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서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뗐을 뿐인데도 이렇게 스스로 동작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 자기유지 회로를 언제까지나 계속 동작되게끔 둘 수는 없죠. 램프를 끄고 싶을 땐 끌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자기유지 회로에서 중간에 스위치 2라고 B접점이 추가되었습니다. B접점은 평상시에 닫혀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 이상 계속 자기유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스위치 2를 누르게 되면 B접점 특성 때문에 자기유지 회로가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램프는 꺼지게 되겠죠. 이렇게 A접점, B접점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자기유지 회로를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서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자기유지 회로와 비슷하지만 한 줄 더 추가가 되었죠. 동작은 똑같습니다. 스위치 1을 누르면 자기유지가 되어서 램프가 켜지게 되고요. 스위치 2를 누르면 자기유지가 끊어지게 되어 램프가 꺼집니다. 근데 같은 동작을 왜 이렇게 나눠서 쓰냐? 아까 앞에서 본 예제는 스위치와 램프를 직접적으로 결선을 했죠. 지금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두 줄로 나눠서 했고요. 이렇게 주로 작성하는 이유는 여기 이 녹색 점등이라고 한 것은 내부 릴레이를 사용한 겁니다. 즉, 바로 램프와 연결되는 Y20 출력 코일로 사용한 것이 아닌 PLC 내부에 존재하는 메모리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냥 이름을 녹색 점등이라고 붙여준 거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레더도를 짠 이유는 스위치 1과 램프 사이에 또 다른 동작을 넣고 싶을 때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이건 나중에 스태퍼 회로를 배울 때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기유지 회로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집중해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포맷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직접 레더도를 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꾸 영어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프로그래밍도 일종의 언어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이 있죠.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영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거나 짧은 표현 같은 걸 암기하고요. 그러고 문장의 형식에 맞게 작문을 하거나 회화를 하는데요. PLC 레더도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사용하는 접점을 외우고 자기유지 회로나 자주 사용하는 포맷을 외웁니다. 이런 과정이 직관적으로 해석이나 체화가 된 다음에 스스로 레더도를 모국어처럼 짜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PLC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본격적으로 GXWorks2와 VAMT를 활용해서 레더도 작성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